자, 오늘은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랑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뼈대 움직임이 있었죠. 첫 번째로 견갑골의 움직임.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이제 중립이라고 하고, 어깨를 앞으로 뽑아내는 게 전인, 뒤로 가져오는 게 후인, 그 다음에 위로 올려주는 게 거상, 내려주는 게 하강이었죠. 그리고 팔을 위로 올리게 되었을 때 날개뼈가 위로 따라 올라오죠. 이게 상방회전.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내리게 됐을 때 날개뼈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이게 하방회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상방회전, 내려가는 게 하방회전입니다. 그 다음에 척추의 움직임. 앞쪽으로 굽게 되는 게 굴곡, 척추가 이런 식으로 제껴지는 게 신전이었습니다. 중립, 굴곡, 신전. 총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완골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상완골의 움직임. 상완골의 움직임은 이제 팔의 뒤꿈치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안쪽으로 도는 게 내회전, 바깥쪽으로 도는 게 외회전입니다. 오케이. 내회전, 외회전. 팔꿈치가 안쪽으로 도는 게 내회전, 바깥쪽으로 도는 게 외회전입니다. 팔을 굽힌 상태로 봤을 때는 팔꿈치가 벌어지는 게 내회전, 몸통 쪽으로 붙는 게 외회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세 가지 뼈대 움직임을 말할 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있었죠. 자, 그게 뭐였냐면 뼈대들의 움직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제가 어깨를 전인시켜 볼 테니까 척추와 상완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인시키니까 척추는 굴곡되고 상완골은 내회전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견갑골 중립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머지 척추와 상완골도 중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견갑골을 후인시키면은 흉추는 신전되고 상완골은 외회전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견갑골의 후인과 흉추 신전, 팔꿈치의 외회전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흉근 타겟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흉근의 구조부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흉근은 근육이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 윗가슴, 중간가슴, 밑가슴으로 나눠집니다. 쇄골에 붙어있는 부분을 윗가슴, 흉골에 붙어있는 부분을 중간가슴, 늑골에 붙어있는 부분을 아랫가슴이라고 합니다. 각 근육의 기능은 근육에 생긴 결을 따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윗가슴은 쇄골 방향으로 상완을 위로 드는 굴곡 기능을 하고 상완골을 내회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가슴은 흉골의 방향으로 상완을 수평으로 가져오는 수평 내전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랫가슴은 늑연골 방향으로 팔을 아래로 가져오는 신전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슴 근육 구조와 기능을 조합해 보자면 전체적인 가슴 근육을 최대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상완골을, 쉽게 말해서 팔꿈치를 흉골 쪽으로 최대한 가깝게 붙임과 동시에 견갑골도 상완골의 움직임에 맞춰서 전인으로 가야 하고 내회전을 걸어준다면 대흉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그 반대 방향인 척추 쪽으로 최대한 가져옴과 동시에 이에 따라서 견갑골도 후인 하강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흉근에 관한 얘기였고, 오늘의 주제는 벤치프레스이죠. 벤치프레스 하면은 후인 하강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후인 하강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어떤 근육들이 필요하고 그 근육들이 어떤 뼈를 움직이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인 하강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근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모근입니다. 승모근은 상부 승모, 중부 승모, 하부 승모로 나뉘는데, 상부 승모근은 거상의 기능, 중부 승모근은 후인의 기능, 하부 승모근은 하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모근 밑에 있는 능형근입니다. 능형근은 소능형근과 대능형근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로 하는 역할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능형근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형근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의 결을 보면 척추 쪽으로 약간 대각선 위로 결이 나 있죠. 이에 맞춰서 거상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로도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후인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형근은 날개뼈 아래쪽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척추와 연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방 회전된 견갑골을 하방 회전으로 가져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광배근입니다. 자, 광배근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상완골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은 상완골을 앞으로 나란히 자세해서 뒤로 가져오는 신전 기능, 상완골을 몸통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내회전 기능, 좌우로 벌어진 상완골을 몸통 쪽으로 가져오는 내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배근의 견갑골과 흉추의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에는 첫 번째로 견갑골을 하강시키는 기능, 두 번째로 견갑골을 후인시키는 기능, 세 번째로 견갑골을 하방 회전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후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승모근과 능형근으로 후인 동작을 만들 때 광배근도 보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견갑골이 후인 상태가 되면 흉추 신전도 따라오기 때문에 광배근의 수축이 흉추 신전을 유발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배근은 하방 회전과 하강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능형근 수축으로 인해 날개뼈가 하방 회전하게 되면 광배근도 하방 회전 기능에 보조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광배근의 쓰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어깨의 하강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후인 하강을 만들기 위한 근육과 그 근육이 만들어내는 뼈대의 움직임을 이해했다면 이것들을 이용해 어떤 식으로 후인 하강을 연습해야 하고 실제로 벤치프레스에 적용할 때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벤치 셋업을 알려드릴 건데, 처음부터 벤치에 누워서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밴드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다음에 벤치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헬스장에 하나씩 있는 밴드를 활용해서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동작은 Y-Raise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동작 안에서 벤치프레스에서 필요한 모든 동작을 연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순서는 제가 동작을 하나 보여주고 그 동작을 만들 때 뼈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그 동작을 만들 때 어떤 근육이 개입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세는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밴드를 높게 들어주면서 옆으로 벌려주면 되는데, 이때 어깨는 거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어깨 회전 상태는 팔을 높게 든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 회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거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근육은 상부 승모근과 능형근입니다. 거상의 다음 과정으로 이제 거상 후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팔을 뒤로 넘겨주게 된다면 날개뼈가 거상 상태에 있다가 뒤로 모아지게 되면서 거상 후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날개뼈의 회전 상태는 여전히 상방 회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상에서 거상 후인으로 가져올 때 개입되는 근육은 중부 승모근과 능형근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거상 후인을 만드는 이유는 능형근의 기능에 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형근의 기능을 남김없이 사용하게 된다면 후인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결과적으로 강력한 후인 하강 상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거상 후인 상태는 후인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예비 동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상 후인 상태에서 후인 하강 상태로 넘어가야 하는데, 거상 후인 할 때 했던 후인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쉽게 말해서 날개뼈 모으는 힘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팔을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견갑골의 회전 상태는 하방 회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견갑골의 후인 하강과 하방 회전을 만들기 위해 개입되는 근육은 후인 동작에서는 중부 승모근, 능형근, 광배근이 쓰이고, 하강 동작에서는 하부 승모근, 광배근이 쓰입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에서 날개뼈를 하방 회전시키는데 메인이 될 수 있는 근육은 능형근이고, 보조적으로 쓰이는 것은 광배근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긴 한데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 후인 하강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거상 후인에서 후인 하강으로 가져올 때 날개뼈의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완전히 맞닿게 하는 이 느낌이 능형근이 쓰는 느낌이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상 후인에서 후인 하강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날개뼈의 하부도 척추와 좀 더 가까이 맞닿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날개뼈의 하방 회전에 따른 척추의 변화는 상방 회전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한 흉추의 신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흉추 신전의 정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후인 하강으로 넘어올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강을 너무 하려고 해서 후인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경우는 광배근이 과하게 개입해서 후인보다 하강을 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졌을 경우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후인이 풀리면서 가슴의 텐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인 하강으로 넘어올 때 이런 식으로 후인을 풀고 후인 하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후인을 유지한 채 후인 하강을 만들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완골의 회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완골은 손이 몸통 앞에서 머리 위로, 머리 위에서 몸통 뒤로 넘어갈수록 내회전에서 외회전으로 회전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Y-Raise의 모든 세부 설명을 마쳤는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 주의사항으로 두 가지만 더 기억해 주세요. 동작 내내 팔은 100% 펴져 있어야 하고, 팔이 뒤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일정한 속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팔을 굽히면서 이 동작을 실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견갑골의 움직임을 연습하기 위해 이 동작을 실행하는 것인데, 다른 관절을 쓰게 된다면 그만큼 견갑골의 움직임을 쓰지 않겠죠. 그리고 팔을 뒤로 넘길 때 잘 안 넘어가거나 흐름이 뚝뚝 끊기는 경우는 대개 팔을 뒤로 넘기면서 후인을 제대로 걸어주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뒤로 넘길 때는 꼭 후인을 걸어주세요.
끝까지 갔으면은 이제 돌아오게 됐을 때는 역순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밴드를 통해서 충분히 모든 동작을 연습했으니 이것을 바로 벤치프레스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총 4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들어가는 깊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하는가. 가장 좋은 거는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이 바벨 밑에 이런 식으로 제 눈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높이가 아니라 좀 더 올라가서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빠거리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위치에 위치하면 안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낮은 위치에 위치하게 되면은 뽑아서 가져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깊이는 이 바벨 밑에 내 눈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잡는 너비인데, 잡는 너비 같은 경우는 타겟 부위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제 엄지 관절 반개 정도로 잡는 거를 이제 클로즈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클로즈 그립으로 잡고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가슴뿐만 아니라 전면 삼각근과 삼두근도 같이 많이 쓰게 되는 벤치프레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클로즈 그립보다 조금 더 넓게 잡게 되면은 일반적인 벤치프레스인데, 이 정도 너비로 잡게 되면은 가슴이 많이 쓰이는 벤치프레스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는 너비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벤치프레스는 일반적인 벤치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벤치 그립 너비로 잡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가 중요한데, 날개뼈 컨트롤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어깨를 거상 후인 해줘야 됩니다. 거상 후인. 여러분들께서 이 거상 후인을 만들 때 후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내회전된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회전.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줘야지 후인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외회전된 상태를 만들게 되면 어깨 앞으로 빠지게 돼요. 외회전을 걸게 되면은 어깨가 전인되면서 후인 상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런 식으로 외회전 시키는 게 아니라 내회전 시켜서 후인 상태를 만들기 쉽게 해줘야 합니다. 자, 이 상태로 만드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레그 드라이브와 능형근 수축입니다. 능형근 수축으로 날개뼈의 하방 회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레그 드라이브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발바닥 전체를 지면에 밀착시키고 몸통을 이렇게 밀어내는 동작을 레그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자, 이 레그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 흉추 신전하는 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손이 척추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손목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 내가 힘으로 밀게 되면은 손가락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레그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이 흉추 신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이제 좌우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레그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벤치프레스의 자세가 풀리지 않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그 드라이브 하는 힘은 이 벤치프레스 내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레그 드라이브 설명해 드렸고요. 자, 레그 드라이브와 동시에 능형근 수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까 와이레이즈 할 때 배웠죠? 상방 회전된 날개뼈를 하방 회전시켜줘야 되는데, 그 하방 회전하려고 하는 힘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 후인 하강에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거상 후인에서 후인 하강으로 가져올 때 날개뼈의 상부에서부터 하부까지 완전히 맞닿게 하는 이 느낌이 능형근이 쓰는 느낌이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레그 드라이브와 능형근 수축을 하게 되면 흉추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완전한 흉추 신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입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셋업을 잡을 때 브레이크 더 바, 발을 부러뜨리는 힘으로 셋업을 잡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형근을 쪼게 되면 날개뼈가 하방 회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거상 후인에서 능형근을 쪼아주게 되면 날개뼈가 하방 회전하게 되면서 상완골도 자연스럽게 외회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벤치프레스에서는 능형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상 후인하고 레그 드라이브 하면서 흉추 신전 만들고 들기 직전의 상태를 만들었죠. 자, 여기서 손목의 모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제 많은 분들 벤치프레스 하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목을 약간 꺾은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를 잡게 되면 손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거상 후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회전하게 되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그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능형근 수축을 하게 되면 팔꿈치가 외회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게 됩니다. 척골과 요골 위에 자동적으로 바벨이 얹혀지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벨의 위치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벨을 잡는 방법을 불독 그립이라고 합니다. 불독 그립.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대로 뽑아서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불독 그립으로 잡지 않게 되면은 바벨이 이 불독 그립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굴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면은 손목이 많이 꺾이게 되면서 손목의 부담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독 그립으로 이런 식으로 자 바벨의 위치가 변하지 않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손목이 자연스럽게 꺾이지만 척골과 요골에 얹혀지면서 손목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은 날개뼈가 완벽하게 하방 회전된 상태는 아니고 한 70% 된 상태입니다. 7, 80% 정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벨을 들어서 몸통 쪽으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가져오게 되냐면 자, 딱 능형근의 위까지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멈춥니다, 바벨이. 여기까지 가져오는 게 딱 무게중심이 맞아요. 이렇게 능형근 위까지 가져오는 게 언렉입니다, 언렉.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무게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무게를 받아야 되냐면 또다시 능형근을 접어주는 느낌으로 무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자세를 만들면서 날개뼈가 70% 정도 하방 회전된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면서 이제 100%로 만들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바벨이 이제 아래 가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밀 때도 마찬가지로 승모근과 능형근의 힘을 바짝 주면서 그대로 밀어내시는 겁니다. 미는 과정에서는 날개뼈가 약간 상방 회전하게 되면서 밀리게 되는데 이 상방 회전을 만들어주는 근육은 정거근입니다. 그리고 정거근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는 전인입니다. 정거근은 갈비뼈에서 시작해서 견갑골의 안쪽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거근의 반대의 기능을 하는 근육은 능형근입니다. 정리하자면 두 근육 모두 견갑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능형근은 척추에 붙어서 후인과 하방 회전을 만들고 정거근은 갈비뼈에 붙어서 전인과 상방 회전 기능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바벨을 밀 때 승모근과 능형근의 강력한 수축으로 인해 날개뼈는 전인으로 빠질 수 없지만 바벨을 밀어내는 동작에서 상방 회전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거근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거근의 개입은 우리가 의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벨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밀어내는 동작에서도 능형근과 승모근의 수축하는 힘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는 동작에서 능형근의 텐션을 풀어버리게 되면 등의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어깨가 전인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거근은 미는 동작에서 자동으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등의 수축을 최대한 유지한 채 밀어내려고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날개뼈는 알아서 후인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수축과 이완 동작에서 상방 회전과 하방 회전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개뼈 회전의 움직임에 따라 바벨의 위치도 수축할 때는 중간 가슴, 이완할 때는 아래 가슴에 자동적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무게를 밀고 받을 때 실수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능형근 수축을 하면서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승모근의 텐션이 떨어져서 능형근에만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광배근으로 힘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인 하강으로 넘어올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강을 너무 하려고 해서 후인이 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경우는 광배근이 과하게 개입해서 후인보다 하강을 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해졌을 경우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 후인이 풀리면서 가슴의 텐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인 하강으로 넘어올 때 이런 식으로 후인을 풀고 후인 하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최대한 후인을 유지한 채 후인 하강을 만들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벨을 움직이는 경로가 아래 가슴 위치가 아니라 약간 명치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승모근의 텐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승모근과 능형근의 텐션을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긴장을 하면서 무게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게를 받을 때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능형근을 수축하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너무 승모근에만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벨이 이런 식으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팔꿈치도 너무 바깥으로 벌어지고 내전된 상태로 받게 되니까 어깨 부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하고 있는 벤치프레스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인 하강을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후인 하강을 약하게 하면 보디빌딩식이고 후인 하강을 강하게 하면 파워리프팅식이다라고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디빌딩식과 파워리프팅식의 통용이 되는 원칙이 있다면 후인이 조금이라도 된 상태에서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견갑골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위치가 고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바벨을 받을 때 거상이 되면서 상완골도 내회전되어서 어깨
어깨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날개뼈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보디빌딩식은 후인 하강이 약하고 파워리프팅식은 강하다는 것이죠. 후인 하강 정도가 약하면 견갑골이 파워리프팅식보다는 상방 회전된 상태이니까 팔꿈치도 파워리프팅식보다는 내회전 상태에 있겠고, 파워리프팅식처럼 후인 하강의 정도가 강하다면 견갑골이 하방 회전된 상태이니까 팔꿈치도 외회전 상태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상완골의 회전에 따라 팔꿈치의 위치도 보디빌딩식에서는 내회전된 상태이니까 어깨 라인에 가깝겠고, 파워리프팅식에서는 외회전 상태이니까 몸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상완이 몸통과 이루는 각에 따라서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어깨의 구조입니다. 어깨는 견갑골과 상완골과 쇄골이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뼈대를 잡아놓는 네 가지 근육이 있는데,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 네 개 근육을 통틀어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뼈와 근육이 충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관절와순과 점액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살펴봤고, 이 상완골을 어떤 위치에 어떤 회전의 형태로 두느냐에 따라 어깨 관절의 공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상완골의 위치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팔을 옆으로 90도로 들게 되면 어깨 관절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완골의 회전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완골이 내회전 상태일 때 어깨 공간이 좁아지고 외회전 상태일 때 넓어지게 됩니다. 어깨 관절의 공간이 좁아질수록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조직이 뼈에 부딪히게 되면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완식 팔꿈치가 과도하게 벌어지게 되면 팔꿈치의 위치가 몸통과 너무 멀어짐과 동시에 내회전 상태로 받게 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있는 조직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디빌딩식 자세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든다면 자세를 살짝 수정해서 후인을 약간 더해줌과 동시에 팔꿈치를 살짝 더 외회전해주는 방법으로 변형해서 어깨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습니다. 파워리프팅식에서는 견갑골이 확실한 후인 하강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상완골도 그에 맞게 외회전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완 시 상완골과 몸통의 각이 45도 정도 이루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리프팅식 자세는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서 어깨가 안 좋은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신체 구조적 차이였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신체 외적인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축 이완 시 바벨이 그리는 궤적입니다. 보디빌딩식에서는 바벨이 가슴 상부에서 시작해서 쇄골 쪽으로 내려가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내려가게 됩니다. 파워리프팅식에서는 날개뼈의 위치가 후인으로 고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완과 수축 과정에서 능형근과 정거근의 주다리기 때문에 수축 시 날개뼈의 상방 회전과 이완 시 날개뼈의 하방 회전을 약간씩 반복하게 되면서 바벨이 움직이는 경로도 가슴 중부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명치 쪽에 닿게 내려가는 사선에 가까운 형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동 범위입니다. 보디빌딩식에서는 바벨이 쇄골에 붙을 정도로 내리게 된다면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계란 반개에서 하나 정도의 간격을 남기고 가동 범위를 가져갑니다. 파워리프팅식에서는 바벨이 가슴에 터치하고 올라가는 가동 범위를 가져갑니다. 단 신체 구조상 가슴에 터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바벨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가능한 가동 범위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중량입니다. 보디빌딩식에서는 가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지지만 그만큼 동원되는 근육의 숫자도 줄어들게 되면서 높은 중량을 다루기에는 어렵습니다. 파워리프팅식에서는 가슴뿐만 아니라 전면 삼각근과 삼두근이 총동원돼서 최대의 중량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디빌딩식과 파워리프팅식의 신체 외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저의 지향점은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입니다. 저도 처음에 벤치프레스를 시작할 때 후인 하강이 중요하다더라, 이 정도 지식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후인 하강을 빡세게 잡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디빌딩식에서 파워리프팅식으로 오기까지 과정에는 되게 간단한 이유가 있었는데, 중량이 올라가니까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어깨 관절이 버텨주지 못해서 방법을 찾다가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파워리프팅식 방식으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에 완전한 고립보다는 이제 후인 하강을 확실히 해서 어깨 관절의 부담을 덜고 여전히 가슴을 메인으로 두지만 전체적인 밀기 근육의 협응을 활용해 미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중량도 많이 올릴 수 있었고 가슴의 발달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하면서 느낀 점은 파워리프팅식이 가슴의 완전한 고립을 만들 수 없고 전면 삼각근과 삼두근까지 최대한 활용해 미는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 어깨와 삼두근이 제 장점이 되어주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가슴이 장점이 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파워리프팅식으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해서 가슴이 메인이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전면 삼각근과 삼두근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파워리프팅식으로 벤치프레스를 해서 가슴을 장점으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도 보디빌딩식이 아닌 파워리프팅식의 벤치프레스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정답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난 둘 다 하겠어요. 그 요일을 나눠서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난 보디빌딩식으로 가슴의 스윙에 더 집중하겠어요. 고립에 좀 더 집중하겠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난 파워리프팅식으로 전체적인 발달을 도모하겠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나라 프로 선수님들 사이에서도 보디빌딩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파워리프팅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운동에 적용시켜 보셔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거나 느낌이 더 잘 온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이런 케이스는 보디빌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흉추의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 두 번째,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있으신 분. 후인하강하게 될 시에 어깨 관절에 무리가 가시는 분. 네 번째, 가슴의 고립에 좀 더 집중해서 운동하시길 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제가 파워리프팅식으로 추천하는 케이스는 첫 번째, 흉추의 유연성에 문제가 없으신 분. 두 번째, 라운드 숄더와 거북목이 없거나 심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세 번째, 후인하강 시 별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네 번째, 무게를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가슴의 고립보다 밀기 근육의 전체적인 발달을 원하시는 분. 오늘 이 영상에 게시된 이후로 보디빌딩식이 맞냐 파워리프팅식이 맞냐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은데 마치 탕수육 부먹 찍먹처럼 서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서로 존중하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